자, 이번에는 영상맛선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 이 네. 질문은 지금 우리가 만든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영상맛선을 반대한다, 내지는 영상맛선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오해될 것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영상 맞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 맞선으로 여성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 여성을 베트남에 와서 실질적으로 다시 맞선을 보는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영상 맞선을 봐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업체에서 이 여성을 붙잡아 놓으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을 시키든가 기숙사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진행이 돼야만이 이 여성이 그 남성과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아, 그래야 다른 남자하고 그쵸, 맞서는 맞선을 안 보니까. 자, 오늘 영상 맞선 보고 이 아가씨 어느 정도 괜찮네요, 제가 내일 갈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 여성 맞선 보고 괜찮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네요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갈지 보름 후에 갈지 모르잖아요. 또 다른 여자가 더 좋나고 찾아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 여성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맞선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이 여성을 붙잡아 놓고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신랑분한테 독촉을 하는 게 기숙사 입소예요. 그러면 중도금을 내던 어떤 돈을 더 내어서 이 여성의 소개비까지 줘야 이 여성은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자, 이미 여성은 그러려면 결혼할 남성이 결정된 거란 말이에요. 네 신랑분은 결정을 안 했다는 마음으로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업체도 결정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결혼할 여자가 결정을 해놓고 베트남 들어오면 결혼을 진행하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점인 거예요. 자, 영상 맞선을 보고 오늘 몇 사람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여성 괜찮네요, 그러면 내가 이틀 후에 베트남 가서 이 여성 맞선 보겠습니다, 이러면 괜찮다 이거죠. 만약에 들어와서 엎을 수도 있잖아요. 영상 말씀 안 하시면. 많죠. 심지어 여성도 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왔을 때 막상 막 봤을 때. 예, 여성이 남성을 노 해버려요. 그거는 미끼 상품이에요. 아, 여자가 막 판다는 거. 네, 그거는 일부 업체에서 쓰고 있는 미끼 상품인데, 이 남성을 베트남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여성을 보여주고 그 여성을 베트남 와서 만나게 해줘요. 거기는 며칠이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이렇게 빨리 와요. 이 여성 빨리 하려고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재촉을 하는 거죠. 근데 와서 노 해버려요, 여자가. 노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5분도 안 앉아서 여자가 일어서 간다. 그러면 내가 미끼에 걸렸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미끼일 경우는 제외시켜 놓고, 자, 정상적인 결혼에서 신부들도 맞선을 보고 영상 맞선을 보면은 이 신부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업체에서도 뭔가 결정을 해놔야만이 되기 때문에 신랑분들은 본인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가기 때문에 결정을 해요. 해놓고 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 아닐 때는 신랑분들이 과감하게 아니라고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멍하니까 이 여성이 이런 점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그 업체 사장은 뭐라고 하냐, 베트남 여자 원래 그래요.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와서 보니까 문신이 있어요. 베트남 여자 문신 많이 해. 베트남 여자들 문신 어디 많이 합니까? 저 나가요 아들이나 농띠들, 한국말로 농띠, 제가 많이 이 표현을 씁니다. 사투리. 예. 자, 시골에 살지만은 집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이쁜 옷 입고 커피숍 같은 데 남자 여자 어울려서 놀고, 저녁에 가라오케도 가서 노래도 부르고 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나 잡아봐라 하듯이 막 부르릉 타고 다니고, 이런 아들이 문신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문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유튜브에 그 여행 유튜브에서 하시는 분이 구독자가 10만 이상 되는 그 방송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베트남은 문신이 보편화가 돼 있다. 저는 가라오케 아가씨 외에는 못 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행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왜? 그분들은 시골에 가서 시골 쪽 이래 평범한 아가씨들 많이 안 겪어보고 관광지나 이런 걸 많이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의 아가씨들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영상 맞선 보면은 외모만 먼저 보잖아요. 외모로서 판단하고 들어오고, 근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는 거와 와서 또 볼 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영상 맞선 하면서 카메라 앞에 여자가 서서 일어서서 뭐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다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앉아서 영상 맞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맞선 보다시 좀 질문할 것도 질문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할 시간을 주면 되는데, 어차피 여성도 결정이 돼 있고 여성도 이미 그 여성도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회사에서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는 베트남 와서 이 여성을 만나면서 바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떠문떠문하는 업체 중에 영상 맞선으로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100% 모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업체는 신랑들 한 명 한 명 떠문떠문하게 하는 업체는 영상 맞선을 보고 결정을 했다. 그래도 들어와서 그 여성을 다시 점검을 하고, 왜? 거기는 신랑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신랑이 많이 없는 데는. 그래도 그 신랑이 많이 없는 데는 사장님도 신랑 한 명 한 명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업체가 큰 데 같은 경우 영상 맞선 해갖고 우르르 모아서 데리고 오는 데는 정신없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고 결정하고 시골리고 빨리 어디 뭐 여행 가고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문자 메시지 하고 해서 사귀는 과정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나중에 결혼까지 진행해서 자, 결정할 거. 영상 맞선을 보고 신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과 카톡을 연결시켜주면 또 돈을 중도금을 또 더 내야 돼요. 돈도 자꾸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톡을 연결했어요. 그러면 신부하고 카톡 내용을 질문을 주로 어떤 걸 하느냐? 뭐 하세요? 식사했어요?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일정서로 이야기하고, 결혼해서 이제 한 신부들과 신랑들이 카톡 내용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요. 뭔가 깊은 대화도 못하고, 또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은 뭐 너무 왜 이런 걸 묻지 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짧게 한 달, 두 달 동안 대화를 해보는데 서로 대화를 번역기를 써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절반밖에 소통이 안 되고 어떤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분들이 베트남 현지에 와서 신부를 나중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사진 한번 보고 만난 사람이나 영상 말씀 보고 만난 사람이나 현지에 와서 말씀 보고 만난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실물을 보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처음인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처음 만나니까 많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영상 말씀 본 사람들은 와서 바로 청혼시켜버리고 질문은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여기 와서 하루 이틀 정도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하면은 괜찮다는 거죠. 소통의 시간이 많아요. 네, 그 소통의 시간을 제발 좀 업체에서 주면서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저는 신랑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떠문떠문하는 한 업체들은 그렇게 일부 좀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한 달, 두 달 걸 모아서 한꺼번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데리고 올 때는 이미 진행하러 오는 거지 신부 맞선 보러 오는 게 아닌 시스템이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전혀 하게 되나요? 그냥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기숙사 들어와서 학당 공부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는 때는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게 한국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베트남 사람들한테 맡겨버려요. 신부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 교육. 이 신부가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 교육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신부와 용돈, 신부가 쓰는 용돈이 있잖아요. 용돈도 회사에서 컨트롤을 안 해줘요. 제가 그분들 만나고 다 대화했을 때 아니 한 달에 용돈을 근 300만 원까지 줬대요. 신부 쪽에서 요구하니까 뭐 사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300만 동이 아니고 300만 원까지 준 적이 있대요. 어떤 분은 자 결혼 결정을 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여기 와서 결혼하고 딱 가잖아요. 회사에서 정해진 거는 용돈 얼마 주라고 하는데 신부들이 뭐 하고 뭐 심지어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방을 얻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 그러면 그걸 회사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신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신부한테 안 된다. 기숙사 들어와서 근데 신랑분이 알아서 하세요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용돈도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은 신랑들이 주고 그런 이제 신랑들끼리 모여갖고 나중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자체가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이나 조율이나 신부가 한국 올 때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심지어 나중에 전통혼례비도 신랑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얼마를 정해진 대로 회사에서는 얼마를 해주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부가 어떤 신부는 저는 모업체에서 결혼해갖고 신부가 전통혼례비를 10,000불까지 달락한 사람 봤어요. 근데 그걸 조율도 안 해주고 신랑 신부가 알아서 하는 식이다 보니까 신랑들이 문제가 터지는 거죠. 계속.